자, 우리가 경매 물건 중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 있는 물건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지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는 바로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겠죠. 자,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미리 자기가 순위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실무상 두 가지 그 가등기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어느 가등기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처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등기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자, 갑이 자기가 이 집을 파는데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등기를 넘기고 싶다든지, 또 을은 지금 현재도 다주택자인데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 취득세도 많이 물어야 되고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처분한 후에 등기를 받고 싶다든지, 자,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사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때 하는 가등기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을이 가등기한 이유는 나중에 소유권 본등기를 할 때 미리 자기가 그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유권을 받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그 1억이란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을이 한 가등기는 꼭 소유권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합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저당권, 그당권 설정하지만 가등기를 해도 되고, 요때 하는 가등기를, 그럼 채권자 을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당권이나 그당권 설정하는 것보다 가등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당권이나 그당권 설정했을 때는 자기가 나중에 채권 확보가 안 돼서 돈을 못 받을 때는 경매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지만,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했을 때는 경매 청구도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폭이 더 넓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경매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그럼 두 가지의 가등기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되는 기준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공부를 했고, 그때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황권, 담보 가등기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등기가 있는데, 자, 이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일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다. 등기부에는 똑같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기록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다 칩시다.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과 저당권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후에 있는 거는 소멸이에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돈 맞는 가등기는 아니니까 인수가 되든 소멸이 되든 이거는 배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 맞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담보 가등기일 때는 저당권이 여기 있어도 담보 가등기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돈 받는 권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무조건 여기서부터 소멸해요. 그럼 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무조건 소멸입니다. 자, 소멸인데 단 이거는 돈 받는 권리니까 그냥 저당권하고 같은 성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돈 받는 권리니까 배당받고 소멸입니다. 그럼 최선순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배당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겠죠. 근데 저당권 밑에 있는 경우에도 이건 무조건 소멸입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한테 순위까지 배당이 돌아오면 배당은 받습니다. 요 두 가지 차이가 첫째는 요쪽 가등기는 배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쪽 가등기는 자기 순위까지만 배당이 돌아오면 배당은 받는다. 근데 이쪽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을 때는 선순위일 때는 인수, 후순위일 때는 소멸이다. 그런데 이쪽 가등기일 때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요거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무조건 전부 소멸이다. 자, 그런 차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는 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낙찰받는 내 입장에서는 담보 가등기일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내가 낸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고 나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청구권 보전 가등기일 때는 요 인수되는 거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매각 물권 맹세서에 보면 몇 번 가등기는 인수된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등기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가등기권자에게 당신 가등기가 이쪽 가등기입니까? 이쪽 가등기입니까? 를 신고하라고 요쪽 권리인지 이쪽 권리인지를 신고하라고 권리신고 최고를 해요. 권리신고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가 내가 돈 빌려줬습니다 하면서 차용증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채권 신고, 내가 채권이 있다는 채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요 담보 가등기로 인정해서 배당에 참여시켜 줍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입니다, 나는 소유권 받아갈 목적입니다 하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 그럴 때는 이쪽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을 해서 배당에 참여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참여할 때 자, 내 입장에서 어느 가등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당연히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구별하는 방법은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 그 서류에 나오니까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권자가 가등기권자이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대법원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로 들어가서 경매 정보 검색에서 대상 법원과
그 다음에 사건 번호를 선택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게 정보 중에서 문건 처리 내역에서 문건 접수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 문건 접수 사항에서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이 있으면 요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니까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문건 접수 사항에 보니까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 서류 제출 사항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 봐서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 전에 가등기가 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다는 걸 전제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매 사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구분은 강제경매고, 이때 경매 구분은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경매냐 임의경매에 따라서 진행 상황이 조금은 다르니까.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고, 자, 채무자는 강남, 그 다음에 소유자도 강남. 자,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등기우선 권리관계가 소유자가 현재 강남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들어있는데 김익 씨가 가등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등기의 종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담, 가압, 전등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가등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면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이것 자체부터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부 다 소멸이에요. 자, 이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거는 인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담보 가등기라면 요거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요게 되니까 전부 다 소멸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성질을 일단 가등기권자 김익 씨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니까 지금 경매 신청을 강제경매를 서울보증보험에 넣었으니까 경매 신청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 홈페이지에 가서 사건 접수 내역을 문서 접수 내역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 홈페이지에 가서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뭐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증서는 뭔가 제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라 이 말이고요.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가등기권자 김익동 씨가 아까 김익 씨가 김익동이었네요. 김익동 씨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거 자기가 돈 빌려주고 채권이 있다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담보가등기다. 자, 담보가등기니까 맨 처음 김익부터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소멸하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낙찰받으면 됩니다. 자,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지식은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 보겠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일 때는 낙찰받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 인수하는 말소 기준권보다 먼저 있는 그 가등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겁을 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하는 등기니까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들은 가등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유권 가등기만 생각을 하는데 지상권도 가등기 할 수 있고 지역권도 가등기 할 수 있고 전세권도 가등기 할 수 있고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다. 그럼 그거는 왜 가등기를 해놨냐 하면 나중에 저당권 설정할 때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뜻에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등기는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먼저 겁을 먹는데, 그런 가등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에 따라 본등기를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때 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 가야 될지, 결국 저당권 설정을 안 해서 안 하고 말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 저당권 설정 가등기 했을 때의 채권액만큼을 법원에 공탁을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그 공탁된 배당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등기들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어도 낙찰받는 내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또 자, 가등기 한 지가 보니까 10년이 경과되었더라.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가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권자, 주로 이제 가등기권자입니다. 가등기권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찾아갈 건데, 그때 매매 예약 완결권의 그 법적 성질은 학문적인 용어지만 10년의 제측 기간에 걸립니다. 10년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해요. 매매 예약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니까 그때는 가등기를 말소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아까 예에서처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그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해서 가등기 한 거니까 그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제측기간이 아니고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것은 중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지는 별 사유가 없겠지만 중단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판결을 받아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가 살아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제측기간에 걸릴지 소멸시효 기간에 걸릴지를 잘 판단해, 그런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응찰하지 못하는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게 되면 아주 유찰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아주 낮게 낙찰을 받겠죠.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 분들은 특수 물건에서 선순위 가등기 그런 물건을 검색하면 전국에 있는 가등기 물건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과연 방금 내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응찰해서 아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